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느낌 때문에 눈을 뜹니다. 아랫배 깊숙한 곳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분을 기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지만 1시간 뒤 다시 화장실에 가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허리 아래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배는 점점 더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몸이 무겁고 메스꺼운 느낌까지 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생각 하나가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변비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문제가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위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타 샤르마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장 안의 대변이 단단하게 굳어 막혀버리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장 건강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서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정말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아주 가벼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물을 좀 더 마시면 되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실제로 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분변 매복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대변이 장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원래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몸은 계속해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몇 시간, 하루, 이틀, 사흘.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대변이 점점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 문제가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며칠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더부룩한 정도입니다. 조금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정도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긴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나오고 상당량은 계속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 안에 큰 돌이 끼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깊이 박혀버리는 것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장 근육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약해지며 운동량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혈압약, 철분제, 우울증약, 진통제 같은 많은 약물들이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생활습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이와 몸의 변화가 함께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변 매복은 증상이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로 대처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증상은 바로 설사처럼 보이는 물 같은 변입니다. 아니, 박사님, 저는 변비가 아니라 설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딱딱한 대변 덩어리가 장을 막고 있고 그 주변으로 묽은 변만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성설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지사제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은 장 움직임을 더 느리게 만들어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물 같은 설사와 함께 아랫배 압박감이나 묵직함이 있다면 절대 함부로 지사제를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헷갈리는 증상은 소변 문제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직장과 방광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굳은 대변이 직장을 꽉 채우면 방광을 압박하게 되고 소변 배출까지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나 관절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안 압력이 심해지면 통증이 허리와 골반, 허벅지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히 노년층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혼란과 이상행동입니다. 갑자기 멍해지고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심한 장막힘은 몸 전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정신상태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노인이 갑자기 이상하게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장 상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한 분변 매복은 단순 불편함이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위험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이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장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는 복부 전체가 부풀고 메스꺼움과 구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는 장벽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장 속 세균과 노폐물이 복강 안으로 퍼지게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배가 돌처럼 단단해진 경우, 심한 복통이 계속되는 경우, 구토가 멈추지 않는 경우, 고열이 나는 경우, 가스조차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혼란스러운 경우, 이런 증상은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힘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게 힘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딱딱하게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질이나 상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글리세린 저약입니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왼쪽으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장 구조상 가장 자연스럽게 직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약에는 충분한 윤활제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삽입 후 바로 움직이지 말고 최소 30분 이상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약이 녹으면서 굳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 시간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5분 만에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그러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시도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더 강력한 관장치료와 영상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굳은 대변을 제거하는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 후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수분은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깨우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식후 20, 30분 산책만으로도 장 운동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은 근육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장도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약물 점검입니다. 복용 중인 약 중 일부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먹는 약이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극성 하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하제에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작은 발판을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면 직장이 더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족 중 노인이 며칠째 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부르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갑자기 멍하거나 예민해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노년층은 상황이 훨씬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들이십시오.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게 도와드리십시오.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의학적 문제이며 조기에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한 변비는 단순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면역력, 수면, 정신건강,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아니타 샤르마 박사였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몸을 움직이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회복됩니다.